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이제 출사표 내는데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제3후보 차출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만났다는 겁니다. 네. 단일화를 논의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못 냈고요. 네. 두 사람 모두 이제 출마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네요. 일단 저는 출마 의지를 표명하는 것보다도 예. 이번에 포인트는 선거 판 바꾸기에 드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의 서울시장 판도가 오직 안철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 판대로 간다면은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모든 주도권을 안철수에게 빼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두 사람이 모여서 이제는 서울시장 판을 국민의힘 중심으로 바꾸보자라는 판 바꾸기 시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또 언론에 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두 사람의 회동은 판을 바꾸기는 못했지만 판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는 저는 일정 부분 거뒀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만약에 단일화에 합의한다면 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두 사람의 지지도를 합해도 예. 아직 안철수 지지도는 못 미치거든요. 다행히 이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7명입니다. 예. 7명이 다 완전히 이슈 파이팅이라고 이벤트 메이킹을 하면 예. 그때 가서 판을 바꿀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예.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오늘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출사표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결자 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 해지가 아니라 바로 이건 과거 회귀입니다. 네, 과거 회기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 세 사람을 모두 저격하는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 대권주를 한꺼번에 이제 과거 인물로 예. 이제 치부해버린 전략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경량급 정치인이 예. 중량급 정치인에게 맞서는 방법은 세게 몰아치는 공격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신환 의원 아시다시피 71년생입니다. 51세 초반 예. 나이도 아직 젊고 예.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새 의원의 후보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약하죠. 그런 예. 면에서 좀 패기 있게 치고 나가는 건데요. 저희 국민의힘에게는 뭐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단일화가 지금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야권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강려원 앵커 정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는 4월로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를 둘러싸고 성사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단일화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금태섭과 같은 외부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당내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입단 경선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유력한 외부 후보 한 사람과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를 두고 최종 경선을 벌여서 단일화를 이루는 2단계 단일화 경선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여당 후보에 맞서서 야권 모든 후보가 한데 국민 경선을 치러서 최종 후보를 가르는 원샷 경선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외부 후보들이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서 성사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곤 있지만 사실 지금껏 당내 경선을 건너뛴 원샷 경선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2단계 경선 방식이 가장 현실화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박영선 모델이 있습니다. 앞서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를 했고요.
이후 박원순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영선 당시 후보와 다시 경선을 치러서 야권 최종 후보로 확정된 바로 그 방식입니다. 승리는 결국 당시에 야권이 거머쥐게 됩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현재 야권의 유력 승리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성공을 거둔 것만은 아닙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끝끝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해서 야권은 박원순 시장 3선 저지에 실패했고요. 2012년 대선에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불협화음으로 박근혜 당시 여당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야권 단일화 없이도 당선된 1995년 조순 서울시장의 승리 사례를 언급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에 거리를 두면서 야권의 단일화 방정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시기에 야권 단일화는 10년 만에 서울시장 재탈환을 노리는 야권이나 이를 지키려는 여권 모두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변수가 되겠죠. 원장님,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한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 명칭 자체가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 내용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번째 안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입당 후보는. 왜냐하면 안철수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걸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예. 실은 어렵고, 두 번째 안은 이를테면 모든 후보가 다 동시에 하는 원샷 방식으로 치러질 경우에는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유리합니다. 지지도가 제일 높고 예. 나머지 후보는 이제 나경원이라든지 오세훈 후보는 표가 흩어지고 지지도 낮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원샷은 안철수가 유리한 거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2단계 이른바 박박 모델로 할 경우에 예. 이때는 안철수 후보가 불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의 역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절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박박 모델로 예. 하되 네. 안철수가 불리하지 않게 균등한 선상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단계, 3단계 절충안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김종인 봅니다. 위원장은 우리 후보를 내겠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게 이제 박박 모델입니다. 당 내에서 후보를 낸 다음에 예. 경선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도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단계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미스터 트롯 형식을 절충을 한 형식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주목을 받는 데는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데요, 구도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지금 대표의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후보가 지금 경합을 벌이니까요. 그런데 야나 여나 단일 후보로 정리가 되고 나면 예. 이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야 후보 1대1로 갈 경우에 어떻게 그렇죠. 가느냐 구도라고 예. 보는 거죠. 저는 그건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여야 구도가 견고한 박빙 구도로 간다고 봅니다. 네. 표차는 아주 근소한 표라 과대 네. 상당히 야권이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미 이번 두 달 넘는 여론조사 지지도가 네. 보이다시피 그렇게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제 견고하게 야당이 유리한 구도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론이 이제 상당히 크고, 그리고 야당 후보들의 대선 후보의 지지도들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네. 결국 견고하게 야당이 유리한 구도다. 다만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네.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정당 구도를 그 무슨 말이냐면 양측의 강력한 지지층들이 네. 아직까지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이 박빙, 강력한 야당 우위를 뒤집기 위한 여당의 시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요. 네. 야권에서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당이 또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3자 구도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중도층이 매우 약합니다. 아직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여야 맞대결로 갈 경우는 중도층을 흡수하는 측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분열하면 상당히 좀 불리한 구도. 지금 여권에서는요. 여권에서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여권에서 후보가 아주 여러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제3후보론을 또 들고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자 김민석 이 서울 선거기획단장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군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제3후보론 등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접수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3후보 등판론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었고요. 사실 지금 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출마 선언을 한다면 또 지지율이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벌써 상당히 제3후보로 얘기가 나온 거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인데 아시다시피 안철수 하면 무조건 치고 저쪽 야당이 뭐 나경원, 오세훈을 하더라도 불안한 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에 제3후보론이 거론되는데 벌써 사람 이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도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들이 지금 계속 슬슬 나오는 겁니다. 본인은 그 부분에 매우 불쾌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는데도 자꾸 요즘에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우상호 형을 도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슈 좀 짚어볼게요. 올해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를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 문제가 될 겁니다. 부동산 문제. 민주당이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해요. 저 민주당의 이 부동산 대책,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여론의 좀 민심을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나올 거고 여론이 상당히 좀 돌리는데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주택 문제는 때는 늦었지만 모든 남녀 구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2008년도에 나왔던 이른바 뉴타운 정책 비슷한 게 분명히 튀어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라든지 또 당 대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시 내 고밀도 개발, 주택 공공성 강화 상당히 좀 구체적인 발언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경제부총리가 또 주택 정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신임 국토부 장관까지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핵심 라인은 네 사람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거 나올 경우에 의외로 그게 효과를 볼 거라고 보고요. 주택 정책 외에 서울시장 아까 견고한 박빙 열세의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 5개가 이제 거론되는 게 아시다시피 주택 정책,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사면, 그다음에 백신 카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그다음 제3후보 이렇게 5가지 카드가 상당히 좀 밀도 있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요, 오늘 새 첫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요. 자, 문 대통령의 작년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해 1월과 오늘 발언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 저는 많이 차이가 예, 있는 이 것 민생 같습니다. 문제에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주거 안정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뜻인 것 같죠? 예, 단순히 부동산 주택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 상당히 보면 말씀을 지금 구체적입니다.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지금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 예. 또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피부에 와닿는데요. 아마 후속적인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예,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 대표도 예. 전 국민이란 말에 딱 액센트를 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주더라. 예. 그래서 마치 재난지원금 더 많이 주기 경쟁이 벌어진 것 같은 건데요. 예. 저는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 예. 또 코로나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이 아마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네. 영세상인이라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X가 막 나올 정도입니다. 200~300만 원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당연히 나오면 여당 정 후보에게 유리할 거고 예. 야당에게는 상당히 그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수 효과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야당은 고민스럽죠. 그런데 그거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선거 이용하는 거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주지 말라고 하기에도 매우 입장 곤란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아주 재난지원금 딜레마죠, 항상. 지난 총선 때도 이번에도 그렇고요. 예. 할 수 없는 거. 그게 그런 정치적인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지금 일찌감치 마련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안? 저는 상당히 묘연합니다. 예. 이를테면 주는 방식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주서는 안 된다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지난 총선 때도 고민하다 결국 하다 결국 당했거든요.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상당히 입장 곤란한 건데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택공제 혹은 재난지원금 외에 예. 영세민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주택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 그러니까 야당보다 아니 정부 여당보다 한 발 더 앞서는 예. 그런 정책을 빨리 개발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여권의 이 여론 반전 카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했고요. 앞에서 부동산 얘기했고 또 사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논란이 결국은 사면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 사면을 할 수 있는 때가 3.1절 특사하고 이제 8.15 광복절 특사인데 예. 3.1절 특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네네. 지금쯤엔 이렇게 한 번쯤 공론화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감론을박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예.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이제 1월 중순쯤에 아마 그분은 매듭을 질 겁니다. 예.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여권의 혼란한 또 친노 핵심 의원들의 반란, 그러니까 반론이죠. 이런 예.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면 예. 쉽게 교통정리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권 내에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이쯤에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통령께서 딱 멘트를 해주면 쉽게 가라앉는데 예.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이런 악순환 예. 분란이 커지고 이낙연 대표한테 매우 입장 곤란해지는 그런 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고심이 깊겠죠. 네. 예. 지금 또 14일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와야 되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신문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반발의 또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대표가 달 방패막이 혹은 예.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지만 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좀 곤혹스럽고 많이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박범계 후보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또 검사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예. 다른 방식의 검찰 개혁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이제 검찰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은 쉽지 않다라고 예. 봅니다. 예. 이미 법무부와 검찰의 감정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예. 할 정도로 심하다. 다만 이제 좀 완화시킬 수는 있다. 왜냐하면 우선은 박범계 장관하고 윤석열 예. 총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호영호재 사석에서 형동생하는 사이기 때문에 네네. 인간관계를 회복하면 대화의 채널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장 1월 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검찰 인사에 예.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의논한다면 예.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못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55%를 차지했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의 짜증 지수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분노 예. 지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을 한 법무부 장관과 예.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대립을 갈등을 반복해온 상황에 대한 예. 국민들의 짜증 지수, 그게 나라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상당히 불만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다행스러운 건 김진우 공수처장이 그렇게 정치 성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좀 이제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공수처 차장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공수처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인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예. 의외로 또 공수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이제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 자, 이렇게 그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여론은 어느 정도 판결이 났다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가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상당히 강력한 기존의 어떤 정부 여당 밀어붙였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특히 수사권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템포를 조절해 나가면서 검찰하고 상당히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가능성이 없다. 다행히 민정수석이 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포석이라고 봅니다. 네. 검찰과 이제는 뭔가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형태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